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영일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강의는 성공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제품 말고 무엇을 파는다는 제목의 강의인데요. 예전에 그 제조 중심의 스타트업들, 화장품이나 어떤 바이오 관련된 그런 육성하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관련된 강의를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제 메일 주소나 뭐 그런 것들은 아실 테니까. 그렇죠? 자, 제 메일 주소고요. 여기서 이제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더 정보가 필요하다, 아니면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메일 주소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계정과 페이스북 그룹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클래스 유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스타트업 클래스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니신 경우는 스몰 레스토랑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스타트업 전문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경고 먼저 하고 갈게요. 예. 다들 자주 보셨죠? 예. 야구 동영상 같은 거 보실 때 자주 보시잖아요. 네. 제 강의는 어찌 보면 컨설팅이나 아니면 학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굉장히 잘 정리된 강의가 아니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강의의 자료와 그리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서 뭔가 굉장히 나열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생각을 하시는데 더 시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제 소개나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저 누군지 모를 뭐 저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도 썼고요. 브런치나 미디엄 같은 데다가 RFN 스타트업 클래스 아니면 각종 행사들,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제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투자하기도 했고, 그리고 초창기에 투자 유치를 진행을 했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던 팀들을 제가 멘토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넘어가 보죠. 실제로 저를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친구들은 약간 좀 사회적 기업스러운 친구들이었는데, 소방호스로 제작한 가방을 처음에 이제 런칭을 했었어요. 근데 28% 정도밖에 달성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패했어요. 근데 실제로 28% 달성했다고 쳐도 어쨌든 이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오늘 강의에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들 위주예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저를 만나고 나서, 물론 이제 이 팀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실제로 10배가 넘는, 뭐 1000% 정도 달성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은 굉장히 잘 종료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노마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는, 진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저도 후원을 하기도 했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꽤 많은 돈을 개척해 주신 기관,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자면 뭐 프라이머의 권덕윤 대표님, 뭐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국내 기관에서도, 스타트업 육성 기관에서도 후원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필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투자 유치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10,000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죠. 그 정도의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였는데 초반에는 되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삽질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후속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는 약 3만 불 정도, 후속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저 정도로 돈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전에 킥스타터에서 제가 투자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스카이라는
혹시 여러분들 아이팟이나 뭐 굉장히 그런 오디오 제품들 있잖아요. 지금 들어서는 굉장히 무선으로 다 연결되고 블루투스나 그런 것들로 연결되는데 초창기의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보어 앤 윌킨슨 사진으로 보이는 저런 오디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주고 산 기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플에서 어떤 만행을 케이블 회사들 먹여 살리겠다고 어떤 만행을 벌였죠? 예, 원래 아이팟은 30핀 그 커다란 케이블을 연결했었는데 라이트닝 케이블로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 아니면 관련된 장비들을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샀던 이런 오디오 장비들은 다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팔고 헐값에 팔고 또 새로 사나요? 아니죠. 실제로 이런 오디오 장비들, 구형 오디오 장비들을 어, DLNA 뭐 최근 들어서 요새 많은 기술들 나왔죠. 블루투스 뭐 저전력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도 심지어 와이어리스로 가면서 이어폰 없애는 일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플레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킹 스테이션을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고 이것도 역시 기대만큼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었었고 당연히 달성을 하고 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여기는 이제 플러스 X라는 디자인 회사에서 크라우드 펀딩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제 지인들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스타트업 하려는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한번 지켜보죠. 그렇다고 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떤 얘기를 하나요? 보통 예를 들어서 원래 그 회사를 다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원증이라는 건 굉장히 귀찮고 뭔가 내세우기 싫고 뭔가 개목걸이 같고 뭔가 그렇지만 실제로 그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어찌 보면 작은 회사에서는 큰 회사는 모르겠지만 큰 회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고 다니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작은 회사는 어떻죠? 작은 회사들은 저런 사원증 같은 것도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그죠? 실제로 카카오나 아니면 그런 굉장히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이즈 작은 RFID 방식의 그런 사원증을 운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최소한 직원이 한 몇백 명 정도 이상 그 정도 되는 회사 아닌 이상은 그런 사원증조차도 만들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치면 우리나라에 20인 이하 사업장들은 한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실제로 97%나 돼요. 네. 97%를 뺀 3% 나머지 12만 6천 개 회사들 정도만 20명이 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사원증 같은 것도 아니면 세콤이나 아니면 캡스 같은 그런 회사에서 주는 되게 어글리하고 이쁘지 않고 그 그림만 그려져 있는 그런 사원증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 작은 회사들은 이런 사원증 태그 같은 것도 표준화된 사이즈의 그런 사원증 태그들도 이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아니면 주니어 친구들 새로 갓 입사한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원증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금연 비용을 더 벌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이 프로젝트도 역시 잘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배송이 시작됐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혹시 뭔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 DJ나 아니면 어떤 건반을 다루시거나 아니면 일렉트로니카 뮤직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건반 같은 장비들을 다 이고 다녀야 돼요. 예전에 예전에 밴드가 한참 활성화됐을 때 밴드 하나 움직이려면 버스가 여러 대 움직여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자재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전자화되고 전자음악화되고 그리고 관련 장비들이 컴팩트해졌죠. 심지어 DJ 같은 경우는 예전에 턴테이블 같은 디제잉 장비 안 쓰고요. 맥북으로 다 해요, 그냥. 근데 이런 맥북 가지고는 내가 어떤 건반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데이터들을 표현들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들을 저 장갑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프로젝트도 후원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드디어 배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양산 다 완료하고 배송을 시작하게 했어요. 당연히 이 프로젝트도 잘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잘 됐어요. 자,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 왜 하는 걸까요? 어, 소고기 사 먹으려고? 네.
채팅감 말고 어디 한번 보시죠. 최근에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굉장히 잘된 어, 크라우드 펀딩 사례 중에 하나예요. 예, 뭐 뒤에 캐리어 가방이랑 백팩을 만들어서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3만 프로 정도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2만 명이, 물론 이제 3만 프로라는 거는 굉장히 목표가 작으셨던 것 같은데, 서포트 2만 정도 되고요. 한 15억 정도의 자본을 조달했어요. 네. 자,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굉장히 잘 됐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내가 가방을 만들어서 팔라는 법은 아니겠죠.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다 치고 킥스타터 같은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 제가 알고 있는 이용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아이디오 크리에이티브 웍스라는 곳에서 만든 루퍼라는 가방 찾아주는 액세서리예요. 네. 트래커라고 해서 뭐 가방뿐만 아니라 보통 차키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리모컨을 찾으면 항상 없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는 트래커 디바이스를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고요. 킥스타터뿐만 아니라 인디고고 이런 데서 시작했고 실제로 양산을 위해서 필요한 금형이나 그런 것들을 위한 자본 조달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항상 이런 성공 사례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음 스토리 펀딩이나 뭐 굉장히 많은, 심지어 요새는 콘텐츠들도 퍼블릭 같은 플랫폼 통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공급을 하고 있죠. 근데 내가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이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 뭐 지원 사업들도 요새 있죠.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꼭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거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꼭 보시고 가급적이면 하셨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 되게 잘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샤오미라는 회사 잘 아시나요? 샤오미라는 회사 같은 경우 혹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제가 강의 다니면서 실리콘밸리 혁신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들, 그런 주제로 강의할 때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제조업들이 있고 제조업 위주의 회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 R&D 센터나 아니면 그런 데서도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면 거기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뒤통수를 얻어맞으시는 그런 상황들이 와요. 샤오미라는 회사는 대체 뭘 만드는 회사일까요? 실제로 샤오미라는 회사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뭐 애플 짝퉁, 뭐 실제로 제품 마감 떨어지고, 뭐 제품 별로이고, 실제로 뭐 만족도는 떨어지고, 심지어 시장 점유율,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은 뭐 오포나 아니면 위보 같은 그런 저가형 폰, 그리고 아이폰, 그리고 화웨이 같은 회사들한테 밀려 나가고 있는 퇴물 같은 회사,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샤오미 같은 경우는 뭐 나인봇 같은 회사를 인수해서 탈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전기 스쿠터 같은, 그리고 프로젝터 제품, 뭐 집에서 영화 볼 때 쓰는 프로젝터 제품도 만들고, 심지어 여러분들 갖고 계실,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핸드폰 충전지, 충전 배터리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도 팔고 있어요. 저 회사의 초창기 시절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로 출발한 회사예요. 안드로이드 UI 롬 있잖아요. 그 롬들을 굉장히 커스텀 시켜서 저사양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안드로이드 OS에서 지원하지 않은 중국 시정에 맞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팀이었어요. 근데 그 팀이 하드웨어도 만든 거죠. 그래서 샤오미, 뭐 홍미폰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시장 점유율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전체의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저가폰도 더 늘어날 테고 고가폰도 늘어날 거죠. 그리고 이런 샤오미 같은 중가나 중저가, 중고가를 포지션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펀이라는 자사 제품들을 좋아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획들을 알려주고, 심지어 이 친구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얼마 만에 했는지 아세요? 예전에 심각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새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아니면 개선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미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기능들을 제안을 했는데 그게 채택이 돼서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변에 야, 이거 내가 만든 기능이야. 샤오미에서는 이게 가능해. 저절로 마케팅이 되죠. 그래서 이런 미펀 커뮤니티의 수는 수천에서 억 단위로 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수는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샤오미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책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여감이란 책이 있어요. 서점에 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샤오미라는 회사가 초창기에 어떻게 성장을 했었는지, 초창기에 어떻게 출발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친구가 책들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크라우드 펀딩을 한 이유는 단순히 내가 소고기 값 벌고 아니면 실제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시장성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 반응을 얼마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 잠재 고객들을 찾아내는 첫 단추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대규모 공장을 지어서 뭐 재고를 잔뜩 쌓아놓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 제품이 잘 팔릴지 아닐지 그런 잠재적 가능성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리 이런 샤오미 사례처럼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떤 재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을 알려주는 그런 전도사들이 되세요. 이벤저리스트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의 마켓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건 굉장히 옛날 자료예요. 심지어 5년 전 자료예요. 예, 노스 아메리카에서 북미에서 1600 밀리언이면 얼마죠? 밀리언 달러면 보통 10억을 얘기하니까 10억, 100억, 1000억, 1조 6천억 원이 5년 전에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도 꽤 됐었고 그 당시에는 아시아가 굉장히 작았었어요. 근데 이 시장도 바뀌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에이펙 시장은 중동과 유럽을 합친 규모보다도 늘었고요. 작년 데이터요. 그리고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역시 굉장히 많은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2.7 빌리언 2.7 빌리언이면 2.7조 한 3조 정도 시장이었죠. 자, 작년만 하더라도 그 10배가 뛰었어요. 5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불과 5년 4, 5년 사이에 10배가 뛴 시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액티브 크라우드 펀딩 카테고리 2012년은 어땠을까? 한 5년 전에 어땠을까? 소셜 위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진이 났어요. 아니면 굉장히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기업들이 보통 다루는 그런 주제들이 한 38% 정도였고 나머지 한 28% 정도였는데 불과 2년 사이에 시장 규모는 당연히 컸지만 불과 2년 사이에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2014년 통계를 한번 오른쪽 통계를 한번 보세요. 네. 컨텐츠에 대한 것들, 뭐 소셜, 뭐 필름ing 그런 것들 다 포함해도 실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41.4%의 비즈니스와 앙테프레너 이 대상 크라우드 펀딩이 2년 사이에 늘어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만큼의 돈들이 투자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2015년 약 한 4조 정도 예상되는 시장에서 한번 왼쪽 아래를 한번 보세요. 어찌 보면 얼리 어답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테크 가이드들만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92 밀리언, 어쨌든 한 920억 정도가 투자가 됐을 때 똑같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LA에서는 146. 인구수를 떠나서 실제로 보세요. 시애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카고 같은 경우나 뉴욕 규모를 한번 보세요. 뉴욕이 제일 크네요. 뉴욕이 그렇다고 스타트업 인구가 그렇게 많은가? 그건 아니죠. 여기서 시사하는 건 사실 그렇다고 봐요. 일반인들이 돈을 대준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퍼센트 오브 인베스트먼트 실제로 이런 피메일 파운더들 여성
창업가들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는 이런 식으로 조달하기도 하고 뭐 이런 통계들은 여러분들이 구글링만 잘하셔도 생각보다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여기는 이제 주로 인디고고 같은 그런 인디고고 같은 플랫폼들 콘텐츠가 좀 더 강점이에요.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봤을 때 보통 극장용 필름이라든지 필름 이런 펀딩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킹퓨리라는 킹퓨리라는 예전 굉장히 그 80년대 크래시를 다룬 액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잘 됐었어요. 목표했던 금액보다 한 5억, 5배 정도 높은 그 자본들을 조달을 했고요. 독립영화인데도 가능해지죠. 왼쪽은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고 오른쪽은 인디고고라는 플랫폼인데 플랫폼별로 다 투자하는 성향들이 다 다른 거예요. 물론 뭐 필름과 비디오도 킥스타터에서 잘 되고 있고 하지만 뭐 사진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킥스타터는 대체적으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들이 주로 하드웨어 제품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인디고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나 책, 출판, 뭐 필름 그런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벌어지냐면 플랫폼별로 이런 차이들을 하는데 킥스타터가 아무래도 하드웨어 제품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금액에서는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뭐 각각 영역들별로 어떤 차이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성공을 하느냐. 네, 이것도 예전 데이터라 아마 지금은 더 낮아졌지 싶은데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이건 달러 기준이니까 한 1,000원 미만의 굉장히 그냥 푼돈, 예, 푼돈이 들어가는 그런 1,000달러 정도면 얼마죠? 1,000달러 정도면 얼마냐?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약 1,000달러에 1,000달러 미만이면 한 100만 원 미만이겠죠. 네. 그런 형태의 펀딩 캠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반면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뭐 한 15억 조달 성공한 사례들은 굉장히 잘 된 사례들인 거고 실제로는 대다수의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들은 잘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치면 사실은 이런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들 실패한 사례들은 그냥 버려야 될 사례들일까요? 아니죠. 내가 할 실패들을 미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들 평균들을 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도의 리워드 몇 번이나 리워드들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됐고 그리고 그 캠페인들을 운용하는데 한 35일, 한 40일 정도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평균 한 8만 불, 아니 80불, 예, 8만 원 정도의 돈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이런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시도하셨다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체 크라우드 펀딩 시장으로만 봤을 때 전체 시장들은 당연히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도네이션, 기부스러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 2.85 빌리언, 2.8조, 한 3조 정도 됐다라고 치면 리워드형 플랫폼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못 미치네요. 그리고 랜딩, 예, 대출, 어떤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는 플랫폼은 한 10배가 넘고요. 그리고 에쿼티, 뭐 자산과 관련된 거나 그런 형태의 투자, 크라우드 펀딩은 그것도 이제 떨어지는 거고, 로열티, 뭐 라이센스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저 정도의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P2P 랜딩 업체나 대출 대부업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빨리 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들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엔젤 투자 규모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고요. 아마 조만간에 벤처 캐피탈 규모를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2015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엔젤 투자되는 규모를 넘어섰다고 크라우드 펀드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대박이 났는가라고 했을 때 2012년 2월까지 사례들을 봤을 때 비디오 게임 같은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블록체인 요새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삼륜 자동차
자동차를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 뭐 페블, 스마트워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자,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의 핵심은 무엇일까? 핵심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라우드 펀딩의 핵심은 무엇일까라는 걸 봤을 때 사실은 아까 40일 정도 되는 마케팅 캠페인이거든요. 이거는 어찌 보면 마케팅 캠페인에서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캠페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디고고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캠페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예전에 공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만 거의 대부분 한 30에서 40일 정도를 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또 있었는가? 실제로 한 3번, 4번 정도 되는 캠페인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죠. 자, 크라우드 펀딩 한 번 하고 나서 그냥 업데이트를 안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크라우드 펀더들 아니면 새로 입되는 그런 잠재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도와주실 분들한테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42% 정도, 평균적으로 42% 정도가 첫날부터 한 3일 정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결국에 이걸 상승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최종 목표 금액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4번 이상의 거의 매주 이상, 그죠? 매주 이상 거의 한 3일에서 매주 이상 펀더들한테 캠페인들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물들을 많이 나눠줘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크라우드 펀딩 투자해 보시면 많이 아시게 될 텐데 중간중간에 일찍 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찍 시작하신 분들 외에도 일찍 시작하신 분들 외에도 중간중간 단계에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물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팀 같은 경우도 단순히 개인 펀더 그러니까 개인으로 시작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캠페인보다는 아무래도 팀이 있는 게 상대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진짜 할 애들 같거든요. 왜냐면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돈을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실패들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혼자 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팀도 잘 안 되고 생각보다 많은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세요. 그리고 영상들을 보통 제작을 많이 하시는데 비디오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다가선 그런 캠페인들 같은 경우는 훨씬 한 4배 정도 더 많은 잘 된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어요. 자, 사실은 좋은 계획이라는 건 뭘까요? 마케팅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획이라는 건 뭘까요?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받을 제품에 대한 정보와 생산 계획이 진짜 될 프로젝트인가? 사실은 되지도 않을 일에 돈을 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제품을 갖고 싶고 내가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 계획들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가? 제품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적절한 기간 안에 꾸준하게 캠페인에서 제품들을 마케팅 형태로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선택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선택하신 분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라면 선택할 만한 안 했던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 우리의 프로젝트가 잘 될 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그런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제품들을 누구한테 알릴 것인지, 어떤 동호회에다 알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다 알릴 것인지, 이런 시장에 대한 계획들. 예를 들어서 육아 제품을 하는데 육아맘 카페나 아니면 굉장히 그런 커뮤니티에다가 우리 제품을 홍보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바보짓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품들이 좋은 제품, 정말 멋지고 고저스하고 어썸하고 팬타스틱하고 이제 어메이징한 프로덕트 그런 것들 외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알리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CB인사이츠라는 시장조사 기관이 몇만 개 되는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 같아라고 답변하는 비중이 42%나 돼요. 밑에 뭐 마케팅 부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제품이 진짜 시장이 원하는 제품인가 그런 것들을 찾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하시는 회사들이 있죠. 애플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마케팅 이벤트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키노트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의 교과서라고 하잖아요. 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한번 제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스마트워치라고 얘기하는 뭐 애플워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물론 잘 안 되고 있기는 해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성공했지만 대규모 고객들한테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제품 중에 하나가 이런 스마트워치 제품이었는데 페블이라는 스마트워치가 있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공 사례였냐면 그 당시에 제일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100억이 가까운 돈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통해서 유치를 했어요. 사실 이 친구들이 어떤 벤처 캐피탈이나 그런 데를 안 찾아갔을까요? 그러기도 전에 한 100억이 넘는 돈을 자본을 조달하게 된 거예요. 페블이라는 스마트워치 그리고 오이아라는 그 안드로이드 기반 게이밍 콘솔, TV 연결하는 게이밍 콘솔이 있었고 뭐 포노 뮤직, 뭐 빅볼, 뭐 대쉬,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여러분들 요새 VR이 대세라고 하는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VR 머신 그 헤드셋도 그 당시에 한 24억 정도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투자 유치를 받았었어요. 네, 대박이었죠. 나중에 페이스북에 2조 원의 인수가 됐는데. 자, 근데 이것들을 더 뛰어넘는 사람들을 멘붕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페블 같은 스마트워치 한번 사고 싶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뛰어넘는 사례를 누가 만들어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다름 아닌 이 제품이 이 아까 얘기한 페이블 안드로이드 TV에다 연결하면 바로 게임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게임 플랫폼 뭐 여러 가지 오큘러스 리프트를 다 뛰어넘는 스터닝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자, 이 프로젝트는 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아이스박스 아시죠? 아이스박스라고 얘기하는 스마트 미국 시장에서 쿨러라고 얘기하는데 스마티스트 쿨러라는 이름으로 쿨리스트 쿨러라고 했군요. 쿨리스트 쿨러라는 이름으로 1인 개발자가 거의 모든 투자자들한테 거절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만들고 싶어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기 숫자 보이세요? 저 어찌 보면 잘 안 팔릴지도 모른 저 제품이 130억을 자본을 조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제품 하나 가격을 사는데 가격도 250불,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저런 아이스박스 제품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위에 보시듯이 믹서기가 되고요. 스피커도 내장돼 있고 배터리도 내장돼 있어서 충전도 되고 뭐 굉장히 뭐 많은 자잘자잘한 심지어 칼도 들어 있고 온갖 캠핑 상황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스박스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해외 쪽에 캠핑 사이트를 한번 가시면 주차장에서 캠핑하는 곳까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고 치면 뭔가 하나에 다 나르고 싶은데 그걸 만족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치면 저런 쿨리스트 쿨러 하나면 내가 캠핑 자주 갔는데 어차피 주말이면 할 거 없어서 맨날 캠핑 가거든요. 아니면 피크닉을 가든지 저거 하나면 다 고민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캠페인들 같은 경우는 닥치고 내 지갑 가져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 제품을 얼마만큼 고객 입장에서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어찌 보면 빅들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그 뭔가 덕후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일반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매력적인 정말 나 이거 꼭 사고 싶어 그런 제품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거 진짜 잘 될 것 같아. 나중에 정말 판매량이 늘 것이라고 친다라면 이 제품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 이거 옛날에 되게 초창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품이야.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나중에 양산 제품으로 나와서도 굉장히 잘 팔릴 것 같고 실제로 잠재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미리 돈 넣고 미리 갖고 있으면 주변에 자랑할 것도 많아지고
실제로 이런 제품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양산되려면 한참 걸릴 텐데 나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미리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이 기간 안에 이 제품을 사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살 기회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좀 만드셔야 돼요. 자, 스토리텔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들을 잘 풀어야 되는데, 자,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교과서스러운 애플 같은 회사들이 잘 있죠. 예. 사실은 여기 WWDC나 이제 그런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나 이제 그런 행사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들 하세요. 어찌 보면 저런 화려한 키노트 이벤트나 아니면 팀쿡 예전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신제품 발표하고 굉장히 열광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TV로서 아니면 동영상으로서 보고 계신데요. 더 중요한 거는 저 뒤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예요. WWDC나 이제 해외 컨퍼런스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워크샵 이벤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럼 내가 애플 개발자예요. 애플 개발자인데 어찌 보면 저런 개발자 컨퍼런스를 가는데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신제품 발표 보려고 그 컨퍼런스에 정말 가고 싶어서 안달인 경우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어, 집에서 뉴스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워크숍인 내가 애플 개발자인데 뭔가 막히는 게 있어요. 근데 테크니컬 서포트 이메일로는 굉장히 해결이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테크니컬 서포트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 WWDC에서 애플 iOS 그 굉장히 많은 오브젝티브 C 아니면 굉장히 요새는 스위프트 그런 언어들 새로 나왔죠. 그러면 이거 엔지니어가 나와서 워크숍을 하는데 여기서 나와 아마 그 발생하는 문제들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러면 그 엔지니어 누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런 행사 가야죠, 당연히. 실제로 저런 미디어 컨퍼런스, 삼성은 잘 못하세요, 안타깝게도.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쳐도 사실은 그냥 발표만 들으러 가는 행사일 경우가 많고, 어찌 보면 그 개발자들을 데리고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이벤트나 아니면 워크숍 같은 이벤트들은 생각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코시스템, 결국에는 개발자들이 많아져야 그 제품들이 판매가 견인되는 소프트웨어들도 많아지고 그런 행사들을 여는 주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는데 우리나라 행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참 적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개발자처럼 생긴 아니면 기획처럼 생긴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새 제품을 사게 되면 저렇게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이코시스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어머 저건 사야 해. 예, 그쵸? 질러라. 당연히 질러야죠. 내가 저거 애플 아이폰 X를 위해서 정말 죽이는 거 하나 만들었는데 당연히 주변에다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예, 애플이나 이런 친구들 다 뛰어넘는 크라우드 펀딩 사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페블이라든지 쿨리스트 쿨러라든지 그런 것들 훨씬 뛰어넘는 크라우드 펀딩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다름 아닌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입니다. 자,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테슬라라는 회사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전기 자동차 회사만은 아니고요. 에너지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회사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이 친구들 굉장히 스타트업처럼 많이 움직였어요. 이 친구들 비즈니스 전략 같은 경우는 정말 스타트업 치고는 정말 교과서에 가까울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린 스타트업 강의나 아니면 다른 애자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아니면 그런 강의들에서 보통 자주 얘기하는데 오늘은 크라우드 펀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 들어서 중동 지역의 이슬람 세력, ISIS, ISIL, 온갖 테러, 911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중동 지역에 예전에는 미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썼어요. 왜냐? 거기서 석유가 났으니까요.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왜 망했냐면 최근 들어서 셰일가스라는 게 발견되면서 발생한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우리나라 조선 산업과 전 세계 중동 특히 중동의 정유 사업에 굉장히 막대한 타격을 일으키게 돼요. 무슨 일이냐면 셰일가스라는 것들 이제 에너지원을 위해서 가스 채굴을 했는데 채굴하는 과정에서 석유도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석유란 자원들은 몇십 년 이내에 고갈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재생에너지, 뭐 온갖 전기에너지, 풍력, 뭐 온갖 일들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셰일가스 나오는 곳들 파다 보니까 석유도 같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매장량은 예전에 우리가 찾아놨던 매장량하고 전혀 다른 매장량이 얼마나 멈춰 있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리미트한 석유 자원이 발견된 상황에서 누가 바다를 조선업이 왜 힘드냐면 원래는 일반 배만 하다가 해양 플랜트, 석유 시추선 그런 것들 위주로 사업들을 다 바꿨다가 그런 것들이 주문들이 다 취소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 조선업은 그렇다고 치고 전기 자동차는 어떨까요? 테슬라는 상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새로 주식을 찍을 테니까 아니면 주식 담보로 우리가 돈을 좀 빌릴게. 우리한테 좀 투자를 해줘. 우리 전망 좋아. 아니면 실제로 우리 테슬라 같은 회사는 굉장히 기술도 좋고. 근데 셰일가스가 나온 마당에 유가가 떨어질 거는 불보듯 뻔한데 그렇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테슬라 같은 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전통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같은 회사는 굉장히 그냥 전망 없는 회사, 마케팅 잘하는 회사 그렇게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 테슬라 같은 회사는 일론 머스크나 이제 그런 굉장히 트위터 리언이죠. 예, 일론 머스크나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팬들 대상으로 우리가 전 세계로 확장을 할 테니 돈 좀 미리 좀 계약금 좀 주세요라는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했고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몇 천억 정도 5천억 가까이 될걸요.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자본들을 조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라고 쓰고 이제 키노트라고 읽는다. 모델 3 발표 때 첫 장표의 내용입니다. 예. 지구 온난화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게 전기차를 사는 게 석유값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실제로 세상은 점점 인터스텔라, 이제 옥수수도 멸종할지 걱정해야 될 세계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크라우드 펀딩 결국에는 사람들, 우리 팬들한테 어떻게 설득했냐면 지구는 온난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스 거질러 멍청한 페라리나 기름 퍼먹는 차를 끌고 다니는 거는 네가 단순하게 기름값 아끼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세상이 망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소셜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설득을 하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설득이 먹혀서 테슬라의 사전 예약은 어마어마한 수로 똑같은 지구 온난화 그래프와 비슷하게 증가를 했고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주문받은 생산 대수가 몇십만 대가 넘어요. 그렇다고 치면 아마 투자 강의 때는 제가 이런 거에서 어떻게 더 많은 자본들을 더 잘 조달했는지 그런 걸 말씀드릴 거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양반이에요.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양반들. 우리가 이거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잘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요.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영상들 찾으시면 나오지만 골든 서클이라고 얘기하는 왜 이거 우리가 애플 컴퓨터를 사는 게 편안한 건지 그죠? 가격도 그렇게 싹 딱히 최저가도 아닌데 애플 제품을 꼭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애플의 노예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골든 서클에는 왜 우리가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제품을 사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결국에는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사원 소속감이라는 거를 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소속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인데 작은 회사지만 강한 회사다. 우리는 직원들한테 이런 것들 이쁜 사원증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우리는 직원들한테 투자를 한다. 왜냐? 나중에 클 회사니까. 그죠? 큰 회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도 부럽기 나름이죠. 이런 것들. 자, 좋은 이야기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출시 필요에 대한 공감이 일으켜져야 돼요. 꼭 이 제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세상에. 그냥 좋은데, 싸니까 살래.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캐리어 제품, 백팩 제품 같은 경우 스토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쌌어요, 가격이. 싸고 괜찮아 보였으니까요. 근데 좀 더 좋은 스토리를 사실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공헌 사업이나 그런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쉐어앤케어의 임석영 대표님을 모시고 아마 조만간 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강의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주제가 이런 건지 아직 모르세요. 네, 근데 실제로 시황캐에서 굉장히 많은 수십만 건 이상의 공유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루나 어쨌든 어느 정도 기간 안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마케팅적인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스토리들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생각보다 고민을 안 하시는 거를 많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좋은 스토리를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지에 대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시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꼭 이 제품이 나와야 되는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실행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고 제작자를 믿을 수 있느냐. 아까 팀의 경우는 더 잘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자, 여기는 그리고 소셜 앤 타이밍 임팩트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잠깐 지나왔지만 실제로 원래 이것들의 출발은 이런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의 출발은 사실은 도네이션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기부에서 출발한 거예요. 어찌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투자된 금액들 한번 보세요. 5천만 원, 뭐 2,5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아니면 선생님들을 위한 교재를 공급하겠다. 아니면 책상을 공급하겠다. 그런 소셜 임팩트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캠페인들이 미리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라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어, 액티비티에 대한 후원으로 끝났지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뭐가 주어지죠? 리워드 같은 제품이 주어지죠.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스탁 주식 유, 주식을 통한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전혀 감흥이 없어요. 왜냐? 아니 그냥 엔젤 투자하는 플랫폼을 어찌 보면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을 만든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엔젤 투자 유치를 할 때 약간의 크라우드 펀딩을 얹어서 한다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워드는 어떤가요? 주식형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투자 금지 뭐 그런 제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리워드 같은 경우는 사회 공헌 사업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 선물을 안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헬조선인데 그죠? This is Sparta. 이런 사례를 한번 뒤져보시죠. 뭐 소방관 분들 굉장히 그 박봉에 여러 일들 시달리시고 정말 힘든 사례들 우리는 뉴스에서 굉장히 보고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굉장히 많이 분개하거나 그러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 오픈 트레이드라는 회사를 투자하셨던 IDG 벤처스에 계신 지금 코그니티브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호 대표님하고 이쪽 투자 업계나 아니면 스타트업 투자 업계나 관련된 쪽에 계셨던 분들이 초창기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쫄지마고 투자라라는
영상을 제작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교육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오픈 트레이드라는 플랫폼에서 이런 소방관들 장갑 사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1,0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돈들을 펀딩을 시작을 했고요. 저는 그 금액들 중에서 약 10% 정도를 펀딩했던 적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형태의 펀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후속 투자들이 굉장히 잘 빨리 금방 끝나게 되죠. 그래서 초과 달성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호스를 폐소방호스를 제작했던 가방 실제로 이 스타트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소방관이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소방관분들한테 어떤 혜택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들을 더 잘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죠. 아까 추진말고 투자라는 소방관 대상 장갑 보내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심지어 리워드도 그냥 간단한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심지어 그것도 받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더 기부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내가 단순하게 일찍 돈 내는 이유가 당연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 캠페인 동안 내가 어떤 돈들을 하는 것들, 돈들을 투자해서 제품뿐만 아니라 더 좋은 가치들을 얻을 수가 있을 때 그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들은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원웨이 티켓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사실은 이런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연이나 아니면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약간의 일종의 그 여행책들 많이 팔리듯이 일종의 환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환상을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 진실을 알려주는, 참혹한 진실을 알려주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매력적일까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에 캠페인들은, 물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의도는 당연히 이런 환상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터프하고 어려운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환상에 젖어서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리모트 형태로 일을 하기 쉬운 상황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달하고 계신데 원웨이 티켓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지 못한 거죠. 그럼 다큐멘터리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웨이 티켓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일들이 좀 필요했었고,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렇다고 치면 진짜 이거를 사줄 캠페인들을 통해서 제품들을 사주거나 이 캠페인에 대한 콘텐츠를 사줄 사람들이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잘 하셔야 되고요. 사회적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실제로 이 제품을 열광한 사람들이 30대 아재들인가 아니면 10대 어린 친구들일까 아니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타겟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움직이게 될 대상들은 누구인가. 아까 40일 동안 마케팅 이벤트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40일 동안 마케팅 이벤트 안에 뭔가 일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타겟 고객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감사할 대상은 대체 어디인가? 사실은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레퍼럴이라고 얘기하는 그로스 해킹이나 아니면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내가 이런 것들 알아라고 이게 전달되는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입소문들이 보통 작용을 하는데 입소문을 대체 누가 내줄 것이냐? 그런 거 내줄 대상들은 누구일 것이냐? 그리고 어차피 40일 안에 이 캠페인들은 끝나버릴 텐데 이런 것들 아니면 이때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계속 잘 전달할 수가 있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소셜, 커뮤니티, 바이럴 마케팅을 거의 대부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아니면 마케팅 부족한 제품들, 그리고 뉴스나 아니면 이런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TV 같은 마케팅 미디어. 사실 오늘은 마케팅 강의가 아니니까 나중에 마케팅 강의 통해서
이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니콘 네트워크 페이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마케팅 강의 때 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라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실제로 나이대별로 어떤 미디어냐, 소셜 미디어들은 어떻게 나이대들로 구성되어 있나, 그리고 예전에 매스미디어로 성공한 사례들은 어떻게 있나, 애니팡 때는 어떤 성과들과 어떤 일들이 바이럴 마케팅들이 이루어졌었나, 그리고 강남스타일들은 왜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예전에 게임에서 우리가 잘 몰랐지만 게임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페이스북으로 대박난 사례들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업계를 멘붕에 빠뜨린 플래피버즈 같은 사례들,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마케팅 강의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난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죠? 네. 자, 아까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망했다 싶을 정도로 페이스북에서는 잘 안 됐어요. 왜냐? 페이스북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이 약간 링크드인처럼 쓰이고 있지만, 저도 이제 친구가 5천 명이 다라고 매주 몇십 명씩 정리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만약에 이런 주 타겟 대상이 이런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면, 이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가 과연 방대할까요? 사실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페이스북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제한적인 소셜 네트워크, 내 지인들 위주의 소셜 네트워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만큼 홍보가 되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로 운영을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디지털 노마드나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에 타겟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트위터를 거의 안 쓰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중에 하나예요. 어떤 정보나 아니면 소식이나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있어서 트위터는 여전히 사랑받는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돈을 못 벌어서 좀 문제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트위터에서 팔로워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렇다고 치면 이쪽 업계, 소위 말하는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이런 친구들이 이 캠페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알기 시작했고, 이거를 리트윗하기 시작해요. 강남 스타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트위터 팔로워들 통해서 굉장히 삽시간에 많은 확대가 일어났고, 결국에 나중에 펀딩 캠페인들이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하는 데 있어서 한 5가지 정도 진짜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페인의 전략을 우리가 치밀하게 세웠고, 그리고 제품 강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냐. 내가 주얼리 디자이너였던 사람이 만약에 어떤 주얼리 관련된 전자제품을 만들겠다, 생각보다 잘 많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지금 이때야 해야만 하는 일인가. 소셜 채널에서 많이 언급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컨텐츠 소개나 아니면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됐을 때 사실은 굉장히 잘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설명하자고 한다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했다고 사실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소방관호스를 통해서 패션 제품을 만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해줬던 조언은 사실 그랬었어요. 지금 실패했다라고 절대로 좌절할 건 아니다. 어찌 보면 27%,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돈을 내주신 이런 잠재 고객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셨는지 정말 바지끄댕이를 붙잡아서라도 이 실패 사례에서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사실은 실패도 좋아요. 실패도 좋은데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런 실패 속에서도 정말 우리를 알아본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 건지. 그렇다고 치면 알아본 사람들은 이해가 쉬운데,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되는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오히려 실패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퍼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했던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 웍스의 이용우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석에서. 성공은 했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양산 과정에서 어려움, 실제로 딜리버리 데이트를 어겼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딜리버리 데이트가 늦어졌다고 쳐도 그러면 그 과정에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15억 정도 조달한 캐리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기간이 너무 짧았죠. 네. 너무나도 빨리 제품화가 출시가 되는 바람에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배우실 기회를 놓친 거기도 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에서 오늘 강의 내용들 말고도 굉장히 더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이 톤 단위로 있지만, 사실 그 내용들은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강의나 다른 것들 통해서 제가 그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에 따라서 제가 후속 강의를 공개할지 아닐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대박과 노력 사이에서는 사실은 이건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과 사전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습만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네. 이걸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실제로 일을 벌여버리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요. 배트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사례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우야라는 안드로이드 게이밍 콘솔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죠? 아까 페블보다도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약 85억 정도를 조달을 했어요. 안드로이드 게이밍 콘솔이고, 킥스타터에서 굉장히 6만 명이 후원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약 13만 원 정도, 아까 평균값보다 높죠. 13만 원 정도 투자를 유치해낸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성공에 너무나도 고무된 나머지 어떤 뭐 무슨 하드웨어 IoT 스타트업 아니면 뭐 무슨 관련된 컨퍼런스, 크라우드 펀딩 그런 행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강의들 나오면서 우리가 미래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브렉스러운 그 마케팅 액티비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저 프로젝트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어려움들을 겪었었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여기 있어요. 하드웨어만 만드는 것들이 과연 중요할까요?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TV에서 즐길 수 있게 해주는데, 어찌 보면 저는 오야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 같은 회사들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진짜 TV에서 죽이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하는데 생태계를 만드는데 많은 돈들을 투자를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소고기 사 먹고 굉장히 어찌 보면 그런 좋은 하드웨어를 만든다라는 계획은 많은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프로젝트로 기억되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들은 정직하셔야 돼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실제 고객들을 미리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먼저 만나고 먼저 설득하고 그리고 돈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한다라는 거는 사실 미친 짓인 거고요. 돈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이 필요할 때 미리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캠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실망감을 주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확보된 고객들한테 진짜 좋은 경험을 주게 된다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후속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개발자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그걸 밸류로 삼아서 페이스북에 인수가 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만드실 수 있는 어느 정도 양산에 대한 준비나 아니면 그런 것들 치밀하게 되시고 나서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있으면 좋을 것들 해서 성공한다고 한들 사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새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들 중에서 뭐 그런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성공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들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루퍼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크라우드 펀딩의 플랫폼에다가 올렸던 제품도 양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들이 필요했구나. 인디고고에서 더 잘 될 정도로 잘 됐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지만 대표이사의 근심과 씨름과 그 뱃살은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 웍스의 이용우 대표를 제가 설득을 해서 루퍼의 어, 이런 루퍼의 크라우드 펀딩하는 과정들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팔로잉 많이 해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스북 좋아요 많이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 강의들을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 같은 경우는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이 강의들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유니콘 네트워크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강의 컨텐츠나 아니면 강의 소식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클래스나 아니면 후속으로 진행되는 유니콘 클래스 같은 그런 강의들도 이 페이스북 채널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이런 강의들이 계속 다음 편이 올라올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좌우된다라는 점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